엄지손가락의 이 운동도 플렉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동의 종류들에 관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부학 교과서로 많이 사용되는 책이죠. 무어의 Clinically Oriented Anatomy에는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운동의 종류들을 총론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에서 이런 종류의 동작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몸에 운동을 하게 하는 근육들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작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플렉션과 익스텐션, 관절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플렉션은 굽힘 또는 굴곡입니다. 해부학 자세에서 어떤 관절 부위가 굽혀지면 무조건 플렉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동작을 익스텐션, 펴, 신전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깨에서 일어나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입니다. 옆모습을 보시죠.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입니다. 자, 해부학 자세에서 플렉션이고 이 자세에서도 되돌아가는 운동도 익스텐션이고 여기에서 뒤쪽으로 더 가는 운동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세에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이 운동도 플렉션 되겠습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 되겠습니다. 몸통 전체에서도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엉덩관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에 몸통만 굽히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굽힘과 펴 운동입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이것은 몸통 자체, 즉 버티브럴 컬럼, 척추뼈, 척추의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플렉션, 익스텐션. 우리가 인사할 때 허리를 굽히는 운동은 엉덩이가 움직이는 엉덩관절의 움직임이고 지금 몸통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입니다. 엘보우 조인트, 즉 팔꿈치 관절에서도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플렉션, 익스텐션입니다. 굽히는 운동은 플렉션, 그리고 이것을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강제로 심하게 패시브하게 꺾는 경우는 우리가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HYPER, 하이퍼를 붙여서 과하다 그런 뜻으로 표현해서 하이퍼 익스텐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다른 관절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이퍼 익스텐션, 하이퍼 플렉션. 엘보우 조인트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엘보우 조인트, 팔꿈치 관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입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입니다. 자, 손목 관절에서 일어나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입니다. 해부학 자세에서 앞쪽으로 굽히는 운동을 플렉션, 그리고 반대의 운동을 익스텐션 되겠습니다. 플렉션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도 익스텐션이고 또 더 넘어가서 뒤쪽으로 움직이는 이 운동도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손목 관절에서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이었습니다. 손가락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두 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 이루어지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쥐는 것 플렉션, 다시 펴는 것 익스텐션입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 플렉션과 익스텐션이었습니다. 앱덕션과 어덕션. 앱덕션은 벌림, 외전이라고 하고요. 어덕션은 모음, 내전이란 용어인데요. 앱덕션은 우리말 그대로 벌리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팔이 몸통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하면 앱덕션이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동작은 어덕션입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벌림과 모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벌리는 각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앱덕션, 그와 반대로 움직이면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팔다리에서 앱덕션과 어덕션을 수행하는 근육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깨관절에서 일어나는 앱덕션과 어덕션, 몸에서 멀어지면 앱덕션, 그리고 가져오는 동작은 어덕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앱덕션 일어났다가 해부학 자세로 와서 다시 반대 방향까지 가는 이 운동도 어덕션이 되겠습니다. 앱덕션, 어덕션, 어깨관절에서 일어나는 팔의 운동이었습니다. 다리에서 일어나는 앱덕션과 어덕션입니다. 멀어지면 앱덕션, 다시 오면 어덕션. 물론 반대 방향으로 더 가도 이 운동은 어덕션입니다. 앱덕션과 어덕션, 다리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물론 다리에서 일어나지만 힙 조인트, 고관절, 엉덩관절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넓적다리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걸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물론 앱덕션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 이걸 움직이게 합니다. 이건 각자는 해부학에서 배울 것이고, 이것은 용어만 우선 앱덕션과 어덕션, 이 용어들을 익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벌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벌리는 운동에서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벌려지는 운동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손가락이 펴지는 이 운동을 앱덕션, 다시 가져오는 운동을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앱덕션, 어덕션, 앱덕션, 어덕션. 그러니까 중심축인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손가락들의 벌어지는 운동을 앱덕션, 그리고 가져오는 운동을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어포지션, 리포지션. 조금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어포지션은 우리말로 맞섬, 대립이라고 하고요. 리포지션은 물러섬, 재배치, 위치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동작은 손가락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다른 손가락들을 갖다 대는 동작을 하는 것을 어포지션, 반대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동작을 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운동 중에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물론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도 가능하죠.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 운동을 어포지션,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운동, 리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포지션, 리포지션, 어포지션, 리포지션, 어포지션, 리포지션. 이런 운동이 손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아랫팔에서 일어나는 운동인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슈피네이션은 뒤침, 회외라고 하고요. 프로네이션은 엎침, 회내라고 합니다. 포함을 구성하고 있는 뼈인 레디어스와 얼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해부학 자세에서 손바닥이 보이는 상태에서 손등이 보이도록 포함을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즉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동작을 슈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해부학 자세에서 손바닥이 뒤로 가고 손등이 보이게 하는 동작을 프로네이션,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동작을 슈피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팔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서 좀 특이한 운동이 있습니다. 포어암. 포어암은 두 개의 뼈로 되어 있죠. 얼라와 레디어스라는 두 개의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뼈가 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안에서는 뼈가 11자로 있다가 X자로 교차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서 이런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 운동, 즉 두 뼈가 X자로 만들어지는 운동을 프로네이션,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슈피네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우리 몸의 포함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운동이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서 보여주는 레터럴 앱덕션과 미디얼 앱덕션이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죠. 가운데 손가락의 경우는 이런 운동이 가능하죠. 즉 중심축에서 미디얼 쪽에, 레터럴 쪽에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미디얼 앱덕션, 레터럴 앱덕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흥미롭죠? 미디얼 앱덕션, 레터럴 앱덕션입니다. 새끼손가락 쪽이 미디얼 쪽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미디얼 앱덕션,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가는, 가쪽으로 가는 운동을 레터럴 앱덕션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에서 보여주는 앱덕션과 어덕션, 그리고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좀 독특합니다. 사실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본질만 파악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죠. 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설명했는데요. 엄지손가락의 운동은 참 다양합니다. 자, 이런 운동이 가능하겠고 반대로 가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바깥쪽에서 보면 손바닥에서 멀어지는 운동과 다시 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플렉션과 익스텐션, 어덕션과 앱덕션으로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손가락에 주먹이 쥐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플렉션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엄지손가락의 이 운동도 플렉션입니다. 즉 엄지손가락의 이 운동이 플렉션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이 운동은 당연히 익스텐션이 됩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익스텐션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았던 모아지는 운동과 멀어지는 앞쪽으로 가는 운동이 있었죠. 해부학 자세에서 손바닥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가능하죠. 그렇죠? 앱덕션, 어덕션, 앱덕션, 어덕션, 플렉션과 익스텐션,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운동은 이 플렉션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익스텐션과 어덕션과 앱덕션 이런 운동들을 모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테이션, 돌림,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로테이션의 개념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돌리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팔, 다리와 몸통에서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로테이션의 운동 중에서 팔에서 일어나는 로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로테이션은 긴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external rotation, internal rotation 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external rotation, internal rotation, lateral rotation,
미디얼 로테이션. 이것은 이 긴 축, 팔이라는 긴 축의 팔이 전체가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을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안쪽으로 도는 것과 바깥쪽으로 도는 것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통도 긴 축이기 때문에 몸통에서도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몸통이 돌아가는 운동, 이런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머리와 목에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이건 right rotation, left rot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left rotation, right rotation. 이것은 몸통을 그대로 놔두고 목과 머리만 돌리는 운동을 머리와 목의 로테이션 운동이고, 트렁크의 로테이션은 목과 머리는 그대로 둔 채로 몸통을 돌리는 운동입니다. 서컴덕션은 휘돌림입니다. 회전, 로테이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로테이션은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운동인 반면 서컴덕션은 한 점을 중심으로 돌리는 운동입니다. 어깨 관절이나 엉덩 관절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다리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독특한 운동이 있습니다. 서컴덕션이라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로테이션과 다릅니다. 다리의 로테이션은 팔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축을 돌리면 이건 로테이션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그런데 서컴덕션은 운동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 큰 축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운동이 서컴덕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밖으로 돌리든 안쪽으로 돌리든 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라는 축이 돌지 않고 크게 이렇게 도는 원뿔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이 운동을 서컴덕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운동은 어깨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어깨 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 어깨 관절을 중심으로 팔이라는 긴 축이 크게 원뿔 모양으로 돌게 되는데 이것도 서컴덕션입니다. 이런 운동을 서컴덕션이라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에서는 서컴덕션도 조금 가능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왼손으로 고정하지 않고 전체를 돌리면 이 메타타살본까지, 첫 번째 메타타살본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크게 일어나는 서컴덕션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붙잡고 하면 엄지손가락에서만 일어나는 서컴덕션을 조금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손가락들도 실은 서컴덕션이 가능하죠. 우리가 엉덩이 관절이나 어깨 관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관절에서도 서컴덕션을 볼 수 있습니다. 도지 플렉션과 플랜타 플렉션, 이 동작은 발에서 보여주는 동작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몸통이나 다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발등은 드는 동작을 도지 플렉션, 발등 굽힘, 등 쪽 굽힘이라고 하고요. 발바닥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플랜타 플렉션, 발바닥 굽힘, 바닥 쪽 굽힘이라고 합니다. 발의 특성상 플렉션과 익스텐션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별도로 도지 플렉션, 플랜타 플렉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발의 운동 중에서 발등을 들어 올리는 운동, 이걸 도지 플렉션, 반대로 내리는 운동을 플란타 플렉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제가 카메라를 위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각도가 안 나오는데, 자,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이었습니다. 이버전과 인버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서 볼 수 있는 운동인데요. 발이
안쪽으로 꺾이는 동작을 인버전, 안쪽 번짐 4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운동을 이버전, 가쪽 번짐 5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발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해부학 자세에서 발목 관절이 안으로 이렇게 휘는 이런 운동을 인버전, 그리고 반대로 이루어지는 이 운동을 이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패시브하게 일어나는 사고 때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이 운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인대로 발목 관절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 제한은 있지만 인버전과 이버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레터럴 밴딩 또는 레터럴 플렉션은 몸통을 가쪽으로 굽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양쪽이 가능한 것이죠. 몸통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서 옆으로 굽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골반은 그대로 둔 채로 척추뼈가 레프트와 라이트로 휘는 거죠. 이걸 밴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옆으로 굽히기 때문에 레터럴 밴딩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레터럴 밴딩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이란 용어입니다. 신체적 운동이나 동작에서 기준점에서 올리는 운동을 엘리베이션, 올림, 상전이라고 하고요. 내리는 운동을 디프레션, 내림, 하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깨 운동 중에서 으쓱 하고 올리는 운동이 있죠. 물론 해부학 자세에서 아래로 쭉 내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 구조물이 스카퓰라, 견갑골, 어깨뼈입니다. 이 어깨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운동을 이용하여서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위로 올리는 운동, 엘리베이션, 그리고 반대로 내리는 운동을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 이것은 감정에서 표현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몸의 운동에서도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엘리베이션, 디프레션이었습니다. 프로트루전이나 프로트랙션은 모두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말합니다. 리트루전과 리트랙션은 같은 뜻이며 뒤로 당기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래턱을 내밀고 당기는 동작에서 프로트루전과 리트루전을 사용합니다.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밀고 당기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어깨에서 보여주는 앞으로 내밀고 당기는 동작에서 주로 사용합니다만 아래턱이든 어깨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내밀고 다시 되당기는 동작에서 프로트루전과 프로트랙션 그리고 리트루전과 리트랙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서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부학을 배우면 스카퓰라, 견갑골, 어깨뼈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어깨뼈에 붙어있는 뒤쪽의 근육들과 목에서 내려가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들의 조합의 운동이 어깨 운동에 다양성을 부여해 줍니다. 어깨 운동 중에서도 앞으로 내미는 운동을 프로트랙션, 다시 가져오는 운동을 리트랙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턱의 운동 중에서 이렇게 앞으로 턱을 내미는 운동을 프로트루전, 다시 가져오는 운동을 리트루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즉 옆면에서 보아야 이런 프로트루전과 리트루전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턱의 운동, 프로트루전과 리트루전이었습니다. 손목의 앞, 뒤쪽에서 보면
안쪽과 가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있습니다. 알라 디비에이션과 레디얼 디비에이션입니다. 영상을 보죠. 자, 손목에서 일어나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외에 이런 운동이 가능하죠. 즉, 포항을 중심으로 손이 안쪽으로 휘거나 바깥쪽으로 휘는 운동입니다. 이걸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미디얼 쪽으로 굽혀지는 운동이죠. 이쪽이 얼라가 있고 여기에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라 디비에이션, 레디얼 디비에이션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라 디비에이션이 레디얼 디비에이션보다 조금 더 각도가 나옵니다. 프로네이션 상태에서도 가능하죠. 얼라 디비에이션, 레디얼 디비에이션. 손목에서 일어나는 조금 독특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그 방법이 해결책입니다. 고전적인 학습 방법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계속 중얼거리면 훨씬 더 빠르게 용어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의 종류들에 관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